어제 권익위 직원 돌아가셨죠. 어제 전현희 의원도 이제 전 권익위원장이고 잘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직접 살인한 게 아니라도 사회적 다살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도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람 다져다가 족치면서 사생활 같은 거 막 협박해가지고 사람 죽으면은 뭐 이재명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 하던 놈들이 그 논리면요. 이분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살인 정권이라고 봐. 얼마 전에 민간인 사찰이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민간인 사찰하고 말하자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도 이 상황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버티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훈 대령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잖아요. 끝까지 버텨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그 국장 돌아가신 그 기사를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극단적 선택인지 지병에 의한 자연사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추가된 업데이트된 기사들을 쭉 보면 기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걸.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기 때문에. 근데 그 초반 그 보도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걸 왜 그랬겠습니까? 저희들도 겁나니까 그랬죠. 자, 이제 그 보도나 단독들 한번 보겠습니다. JTBC 명품백 수사기관 송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온 권익위 고위급이 숨졌다 돌아가셨다 이거고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뭐 부검을 한 해 만에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숨진 권익위 국장 명품백 위반 사항 없음 종결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양심 반해서 괴롭다.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숨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인은 김건희 명품백을 권익위에서 덮어서 원래는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이나 권익위를 통해 가지고 수사 의뢰 받아 가지고 문정부 인사들 쳐냈잖아요. 근데 이 권익위가 이런 짓 하다가 난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 전원위원은 아니었지만 권익위에 가면 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나와서 무슨 권익위 결정을 할 때 서로 이제 그 표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실무 총책임자였고 이분의 의견은 종결이 아니고 종결하면 안 되고 수사기관에 보내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누구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이 사건은 영상까지 있는 사건이에요. 빼박이죠.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지인한테 카톡 보내는 거예요. 이걸 제보를 받은 거죠.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참 어렵네요. 심리적으로 힘드네요. 겪으셨던 것보단 쉽다고 생각하면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내적 갈등을 겪었던 게 지인을 통해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사실 보면 이 돌아가신 분하고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입니다. 이자예요. 이 권익위 위원장은 윤석열 법대 동기잖아요. 네. 그분은 장애인이시거든요. 네. 윤석열이 일자리 하나 챙겨드렸어. 얘가 실무를 내가 보기엔 거의 다 하는 것처럼 보여. 얘가 뭘 했느냐 이거예요. 권익위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조사에 민주당 발끈했다고 하는 그때 이걸 주도했던 자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상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재명은 법규가 없어서 뭐라고 못하지만 관련된 공무원들은 뭐 수사 의뢰한다 문제 있다 이렇게 발표했던 게 바로 저 정승윤인데 헬기 이송 특혜 권익위 조사에 민주당 언론 플레이 김건희 특검은 왜 거부하냐 나왔던 바로 이걸 주도했던 자가 저 정승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갈등이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톡을 제보하신 분 있잖아요. 그 카톡을 제보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관련 국장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바로 제보한 게 아니라 언론의 보도 분위기가 과로사로 몰고 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메모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는 걸 그 감추고 다른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분이 자기와 나눴던 카톡을 공개하기로 마음먹고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권익위 내부에서도 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면봉백이나 이재명 대표 그 헬기 이송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이게 사건이 몰려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그 게시판에 권익위 게시판에 나도 300만 원짜리 선물해도 되느냐 뭐 질문 올리면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괜찮다고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 맞죠,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방통위도 그렇지만 권익위는 어마어마하게 공정해야 돼. 이건 정권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그 사망하신 국장은 그러니까 2001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무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직 사회 내부에 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평생 일을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막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찍어 누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20년 이상 권익위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나름 자부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의 한 직장이라고 하면 정말 집 같은 곳인데 예.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꽂힌 윤석열의 후배 검사이자 서울대 법대 출신의 권익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이거 부패 방지 조사 좀 해봤어? 수사 좀 해봤어? 그래 나는 전문가야 하고 지금 부원장으로 바로 꽂혀가지고 안에 실무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괴로워하시기까지는 본인의 검사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이렇게 상상해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아주 미세한 거 가지고 사람 못 살게 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김건희는 휴가 다니면서 비공개를 하면서 사진 어마어마하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저게 살인자 아닌 뭐예요? 아니 뇌물을 받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사들 불러다가 핸드폰 압수하고 별 문제 없는 걸로 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얘네들은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 남편하고 또 따로 다녀요. 그래갖고 무슨 뭐 사회에 그늘진 곳을 마치 돌보는 어마어마한 무슨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코스프레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공감이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거 덮어주려고. 네,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지금 저 고양이를 이렇게 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람이 먼저야 이 양반. 진짜.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또 배포하는 것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는 마크 찍어서 배포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가지고 있던 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왜 공식 사이트는 또 올리지 못합니까? 김건희 지키겠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해맑게 웃고 나이씨.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정권에서 대통령 마누라가 뇌물 받는 장면이 찍혔는데 저렇게 멀쩡하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쏙 숨었다가 또 기어 나오고 쏙 숨었다가 기어 나오고 윤석열이랑 같이 돌아다니지도 못하다가 김건희는 지금 우리 국민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무슨 나이팅게일처럼 또 이미지화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자 하나 살리려고 지금 사람 한 20년 넘게 그 업무에만 종사했던 사람을 죽여놨잖아요. 분노해야지. 그러니까 그 권익위 국장님이 돌아가신 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공적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윤석열 임기 초반부터 굉장히 분노했던 지점인데 윤석열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김건희 있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 그게 지금 그 권익위 국장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분노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논평만 하실 수 있는데 공감력 가지시려면요. 한 가정이 무너진 거죠. 예. 김건희 지키려고. 그렇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 있는 사람 하나가 전제가 사라진 거예요. 많이 분노하셔야지. 근데 이 정권에 들어오니까 분노 지수가 안 높아지는 게 뭐냐면 원래 그런 양아치 정권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촉발되고 나서도 각 지자체에서 문의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 기존에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으로도 문제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그 비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권익위가 조롱당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씨, 사람을 죽이는 게 저렇게 양심들이 없어서야. 윤석열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알고 보면. 그렇죠. 윤석열식 수사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홍준표가 대선 경선 때 물어봤잖아. 왜 윤석열 후보가 수사했던 사건들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냐고. 그래서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죠. 이태원도 그렇고 저기 홍수 나서 저 터널에서 참사 났던 것도 그렇고 이게 평상시 같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이씨. 공감력 가지시자고 여러분. 누군가는 억울하게 돌아가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죽지 마세요. 살아남아서 싸워야죠. 힘들다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구자영님, 건희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는 인간도 정말 짜증나네요. 정말 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썩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저걸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가락질 하면서 영부인하고 사진 찍으면은 행복한가 보죠? 최지성님, 갈라치기 때문에 탈모 걸릴 것 같습니다. 8명 후보 다 훌륭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선동 세력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을 보니 스트레스 받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 지지만 하고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100% 공감하고요. 예. 갈라치기 했던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봐라 이렇게 하는 건 원당치 않아요. 그 시작점에 갈라치기가 걸려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길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분명히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00% 잘못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드렸어요. 몇 번 드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 개입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파는 애들이 문제라고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팔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 사단이 나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내가 좀 약간 빡치는 거는 그런 갈라치기한테 명분 주는 건 명백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내가 깊게 내가 아는 만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경선 여기에 개입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선동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